이것은 수십 년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1990년 초 18살 에스테파니아의 가족들은 그녀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에스테파니아가 갑자기 환각과 발작을 겪기 시작하자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에스테파니아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전에 자신의 방에서 얼굴도 없는 그림자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녀를 여러 병원으로 데려가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의사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테파니아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고 발작과 환각 증상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공격의 마지막 절정인 1991년 7월 13일, 에스테파니아는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넬라를 폭력적으로 공격했고 마리아넬라는 거품을 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4일, 에스테파니아는 심각한 강직증이 발생하며 혼수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날 밤 새벽 2시에 사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뚜렷한 상처도 없었고 사망 원인에 대한 이유나 징후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호흡이 멈췄고 공식 부검 보고서에는 그녀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기록됐습니다. 라자로 가족은 에스테파니아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며 그녀의 건강과 정신 상태가 급격하고 기이하게 변한 것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에스테파니아가 신비주의와 심령술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학교를 탐문한 결과 한 교사로부터 에스테파니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위자보드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위자보드를 같이 했던 소녀들에 따르면 보드를 사용하자고 생각했던 건 에스테파니아였다고 했습니다. 소녀들은 작고 투명한 유리잔을 거꾸로 뒤집어 포인터로 활용하고 각자 유리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대고 영혼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남자친구와 연락하기 위해서 위자보드를 학교에 가져왔고 영혼을 불러오려고 했지만 죽은 남자친구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침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학생들에게 위자보드를 빼앗아 부수고는 교실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유리잔이 짙고 검은 연기로 가득 차더니 폭발했고 그 연기를 에스테파니아가 흡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테파니아가 죽은 후 가족은 일련의 기괴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처음에 그들은 종종 에스테파니아의 화장실에서 엄마라고 속삭이는 실체 없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에스테파니아의 방을 항상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했지만 며칠에 한 번씩 방에 들어가 보면 방 여기저기에 던져진 침대 시트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벽을 따라 긁히는 소리와 천장에서 낄낄거리는 노인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웃음소리가 울부짖음으로 바뀌고 주먹이 벽을 치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조명과 가전제품의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고 문이 저절로 열려댔습니다. 가족은 큰 소파를 이용해 문 앞을 막아두었지만 거대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소파를 포함한 가구들이 옆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에스테파니아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 1993년 11월 1일 거실에 걸려있던 에스테파니아의 웃고 있는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콘셉시오는 사진을 집어들다가 놀라서 갑자기 떨어뜨렸습니다. 어리둥절한 그녀의 아버지는 사진을 집으려고 손을 뻗다가 딸의 사진이 자연발화되며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곧 가족들은 이상하고 어두운 인간형 그림자가 집안을 조용히 돌아다니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에스테파니아의 여동생은 이 심령체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느 날 밤처럼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문 근처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닥에 뭔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로등의 빛이 우리 침실로 들어와서 밝히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닥을 따라 질질 끌며 기어다니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검었고 눈도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11월 27일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밤중 에스테파니아의 어머니는 몸 위에 압박감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한 쌍의 손이 자신의 발과 팔을 잡는 것을 느꼈고 한밤중에 가해진 끔찍한 공격으로 인해 가족은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코웃음을 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격분한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며 심령 현상에 대해 설명을 했고 네그리 경관은 다른 경관들과 직접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새벽 2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도착하여 밖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은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초자연 현상에 대해 정신없이 이야기했고 듣고 있던 경찰은 그 말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수석 조사관과 네그리 경관 외에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공식 경찰 보고서에는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 빈 현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닫혀있던 옷장문이 갑자기 격렬하고 부자연스럽게 열려서 얼굴에 거의 닿을 뻔했고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이 십자가에서 분리되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경찰들의 경험을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가족과 함께 앉아 완벽하게 닫힌 찬장문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움직였고 잠시 후 우리는 작은 전화 테이블 위의 식탁보에 이상한 갈색 슬라임 같은 물질로 얼룩진 것을 보았는데 검사관은 이것을 침방울 같은 것으로 식별했습니다. 우리가 그 집의 침실을 수색하는 동안 우리는 나무 십자가가 회전하여 벽에서 떨어지며 그 위에 있는 금속 그리스도가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딸 중 한 명이 바닥에서 십자가를 들고 방문 뒤에 붙였는데 순간 기이하게도 십자가 옆에 긁힌 자국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족들 말에 따르면 집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장소인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온도가 평생 느껴본 적이 없는 급격히 낮은 온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서둘러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은 심한 충격으로 2주간의 휴가 끝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은 네그리 경관은 한 달 후 정근 신청을 했습니다. 라자로 가족은 결국 이사만이 답이란 걸 알고 곧 집을 떠나서 마드리드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이사를 갔고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자연 사건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에스테파니아의 어머니는 심리 검사도 받았는데 그 결과 신경쇠약과 불안, 두려움 등 증세가 나타났고 이는 그녀가 목격한 사건의 규모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서에 기재된 문건은 어머니가 진술한 내용과 무관하며 객관적인 현장 경험으로 해석되어진 실제로 발생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가족들은 초자연적 활동이 멈췄다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개입까지 요구될 정도로 1년의 초자연적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마드리드의 발레카스 지역 사건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초자연 사건 중 하나로 공식 경찰 보고서에 기록된 최초의 심령 사건이었으며 2016년엔 이 사건에 영감을 받은 영화 베로니카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에스테파니아의 아버지가 죽고 나자 그녀의 형제들은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에스테파니아는 위자보드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간질을 앓고 있던 어머니의 유전으로 인해 사망했을 거란 것과 그들에게 일어난 초자연 현상은 심리적인 것으로 어머니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폭로는 스페인 전체를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고 오늘날 이 사건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